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세계 항공업계는 2050년까지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193개 회원국이 41차 아이카오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입니다. 협정에 따라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들 국가는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와 친환경 연료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항공기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공항 확장 계획, 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항공권 서비스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피상적 수준에 그쳤던 항공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민간 항공기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3%를 차지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운항이 급감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민항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항공 수요는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항공업계의 2050년 넷 제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주요 교통수단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항공기로 승객 한 명이 1km 이동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항공기 285g, 자동차 104g, 기차가 14g 순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2050년에는 100억 명이 비행기를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항공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배출되는 탄소를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인 셈입니다. 해법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항공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고 운항 효율을 높이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죠. 그러자면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SAF, 신형 항공기 기술, 더욱 효율적인 운항과 기반시설, 전기 및 수소 추진처럼 탄소 배출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친환경 연료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과 신뢰성 있는 탄소 상세 계획 등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기동력 항공기 개발은 넷제로를 향한 노력 가운데 특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전기 항공기 개발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최근 미국의 한 전기 항공기 회사가 개발한 전기 항공기가 뉴욕에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인 베타 테크놀로지로서 eVTOL과 ECTOL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eVTOL은 드론처럼 수직 이착륙하는 전기동력 항공기로 유인 드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ECTOL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비행기이지만 동력을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모터로 바꾼 전기 항공기입니다. 이번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항공기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ECTOL입니다. 시험 비행은 파일럿과 비행 테스트 엔지니어가 탑승한 상태로 이루어졌으며 비행 거리는 뉴욕에서 몬트리올까지 117km 정도였습니다. 근래 베타는 플로리다에 위치한 에그린 공군기지에 전기 항공기를 테스트하기 위한 항공기 전기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베타의 ECTOL 항공기는 2025년에 실제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항공기의 수직 이착륙 버전은 그 다음해인 2026년에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며 수개월 내에 에글린 기지에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 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베타와 파트너십을 맺고 군사용 전기 항공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타는 군으로부터 유인 비행을 위한 가망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베타 테크놀로지의 전기 충전기는 전기 항공기를 완충하는 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군은 다양한 성능의 전기 항공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베타와 같은 여러 전기 항공기 개발사들과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EVTOL 개발사인 릴리움은 릴리움 EVTOL을 2024년에 상용화한다는 목표 아래 항공기 조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릴리움 EVTOL은 다른 유인 드론들과는 달리 제트기입니다. 이 착륙은 수직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이륙하고 나면 제트기처럼 시속 300km로 비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기 항공기의 용도는 40에서 200km 떨어진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탑승 인원은 최대 7인이며 2024년 상용화될 경우 항속거리는 250km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릴리움 제트기는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으로부터 가망 인증을 받았고 이것을 근거로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릴리움처럼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인증을 획득하는 전기 항공기 제조사는 매우 드뭅니다. EVTOL 개발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도 2025년을 목표로 플라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비의 EVTOL은 탑승 인원이 조종사를 포함해서 5인이며 최대 항속거리는 160km, 비행 속도는 시속 320km입니다. 조비는 우버, 델타 항공 등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 전기 항공기를 2025년부터 전 세계 도시에서 공유 네트워크의 일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하이오주의 연간 최대 500대의 EVTOL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전기 항공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베타와 같이 빠른 경우는 2024년에 상용화가 이루어지며 2025년이 되면 실제로 적어도 하늘을 나는 유인 드론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항공업계에서 전기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당장은 항공업계가 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 항공기 기술과 대체 연료의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업계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